2026년 1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은 어딘가 기이합니다. 숫자는 화려한데 사람들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나스닥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동시에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값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환율입니다. 달러가 이렇게 비싼데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4,800포인트를 넘나듭니다. 보통 달러 가치가 오르면 한국 주식은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알던 상식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도 서울의 아파트값과 전세가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식, 달러, 금, 부동산, 성격이 전혀 다른 이 자산들이 도대체 왜 손을 잡고 다 같이 오르고 있을까요? 그리고 자산 가격은 오르는데 왜 시장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제2의 IMF 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려올까요? 오늘은 경제학 교과서의 공식을 배반하고 있는 2026년의 이 기이한 경제 현상, Everything Rally의 진짜 원인과 그 이면에 숨겨진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아주 차분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의문은 왜 다 같이 오르는가입니다. 보통 경기가 좋으면 위험자산인 주식이 오르고 경기가 불안하면 안전자산인 금이나 달러가 오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둘 다 오릅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는 열쇠는 성장이 아니라 화폐에 있습니다. 지금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물건의 가치가 올라서라기보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 특히 미국 정부는 막대한 빚을 졌습니다. AI 인프라를 깔고 공급망을 재편하는 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죠. 과거 같으면 물가를 잡기 위해 중앙은행이 돈줄을 죄었겠지만 지금은 정부의 빚이 너무 많아 그럴 수도 없습니다. 정부가 빚을 갚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을 더 찍어내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즉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거대 자본들은 이 점을 간파했습니다. 정부가 빚을 갚기 위해 돈을 계속 풀겠구나. 그렇다면 현금을 들고 있는 건 앉아서 손해를 보는 일이다. 그래서 자금은 두 갈래로 나뉘어 달립니다.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줄 실물 자산인 금과 부동산으로, 다른 하나는 돈이 풀릴 때 가장 크게 성장할 혁신 자산인 AI 기술주로 말이죠. 지금의 상승장은 경제가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현금만 아니면 된다는 거대한 회피 심리가 만들어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식과 금, 달러가 동시에 오르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유동성의 파도가 가장 거세게 몰아치는 곳은 단연 미국입니다. 자, 2026년에 미국은 전 세계 자금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과 같습니다. 미국 증시, 특히 나스닥의 상승은 단순한 거품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와는 다릅니다. 지금의 빅테크 기업들은 AI를 통해 실제로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전력이 부족해서 데이터 센터를 못 지을 정도로 투자가 폭발하고 있고, 이것이 기업의 이익으로 다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경제에 고통스러운 지점이 발생합니다. 바로 미국 예외주의입니다. 지금 미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높은 성장과 높은 금리를 동시에 유지하는 나라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 투자하면 기업이 성장해서 주가도 오르는데 은행에만 넣어둬도 이자를 많이 줍니다. 굳이 다른 나라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쏠리면서 달러는 강해지고 미국 주식도 오릅니다. 미국 혼자 너무 잘 나가서 달러가 강세가 되는 현상, 이를 경제학에서는 달러 스마일 이론의 오른쪽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간에서 한국 같은 신흥국은 자금이 빠져나가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 환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달러에 1470원, 과거 외환위기 때나 보던 숫자입니다. 언론에서는 종종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들, 소위 서학개미 때문에 달러가 유출돼서 환율이 오른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현상의 결과일 뿐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이 달러를 사서 떠나는 건 한국 시장보다 미국 시장이 더 매력적이라는 냉정한 판단 때문입니다. 진짜 원인은 한미 간의 기초체력 격차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미국은 고성장,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저출산과 고령화로 잠재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고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미국만큼 올리기도 힘듭니다. 미국은 금리를 3%대 중반으로 주는데 한국은 그보다 낮습니다. 게다가 미국 기업들은 AI 혁명을 주도하며 매년 수십 %씩 성장하는데 한국 기업들은 그 공급망의 일부를 담당할 뿐입니다. 자본은 물과 같아서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의 고환율은 일시적인 수급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미국 경제보다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냉혹한 평가가 반영된 구조적인 결과입니다.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풀어 환율을 잠깐 낮출 수는 있겠지만 이 근본적인 성장성과 금리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한 자본이 달러 쪽으로 기우는 흐름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7,200원대 환율은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과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한국 주식시장은 왜 오르는 걸까요?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코스피가 4,800을 넘었다는 건 언뜻 모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의 내용을 뜯어보면 착시가 보입니다. 지금 오르는 건 한국 경제 전체가 아닙니다. 글로벌 AI 밸류체인에 속한 몇몇 기업들 뿐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사실상 달러를 벌어들이는 수출 기업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이들 기업의 실적은 오히려 좋아집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사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의 파트너를 사고 있는 겁니다. 반면 내수 소비자회나 건설, 유통 같은 전통적인 산업들은 철저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지수는 사상 최고치인데 자영업자와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얼어붙어 있는 극단적인 양극화. 이것이 2026년 코스피의 진짜 얼굴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비슷한 결핍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금리가 높은데 왜 집값이 오를까요? 투기 심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급이 없어서입니다. 2023년, 2024년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아파트를 짓지 않았던 여파가 2026년 지금 입주 물량 절벽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의 새 아파트가 씨가 마르니 전세가 귀해지고 전세값이 오르니 매매가를 밀어 올립니다. 금리고 뭐고 당장 들어갈 집이 없다는 물리적인 부족함이 가격을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제2의 IMF 위기가 올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97년과 같은 급성 외환 위기가 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1997년은 나라 곳간에 달러가 없어서 부도가 났던 유동성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세계 9위권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기업들도 현금이 많습니다. 당장 달러가 없어서 나라가 망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할 건 급성 심장마비가 아니라 서서히 몸이 약해지는 만성 당뇨병 같은 위기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물가와 환율을 잡으려니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빚 많은 가게와 자영업자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경기를 살리려고 돈을 풀자니 환율이 폭등하고 자본이 빠져나갈까 두렵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경제의 활력은 조금씩 떨어지고 성장 동력은 식어갑니다. 기업과 인재, 그리고 자본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한국을 떠나는 현상. 이것이 1997년보다 더 무섭고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저성장의 고착화라는 2026년의 진짜 위기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의 자산시장, 주식, 부동산, 금이 모두 오르는 이 화려한 파티는 경제가 아주 건강해서 열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미국은 너무 강해서 돈이 몰리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성장이 정체되어 돈이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고환율과 자산 가격의 양극화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관론에 빠져 시장을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유동성의 파도가 칠 때는 그 파도를 타야 합니다. 하지만 이 파티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 원화라는 한 가지 바구니에 내 모든 자산을 담아두는 건 이제 너무 위험한 도박이 되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의 상승을 즐기되 달러나 금 같은 대체 자산으로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화려한 상승장 속에 숨겨진 구조적인 변화를 냉철하게 읽어내고 각자의 자산을 지킬 튼튼한 방주를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